진짜 현타온다. 컵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별리그까지 전부 살펴봤죠. 그래서 16강 진출팀 조별리그 순위까지 확인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16강을 진행하기 전에 16강에 어떤 팀들이 대륙별로 진출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13개 팀 중 8팀이 진출했어요. 각각 보면은 네덜란드, 잉글랜드, 그리고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스위스, 포르투갈까지 유럽 대륙 뭐라고 하지? 그 유럽 축구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 이스라엘 같이 뭐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는데 축구 연맹은 유럽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유럽 축구 연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건 거의 다 유럽 팀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럽 팀들이 이변의 희생양이 됐죠, 사실. 그리고 여기 유럽 팀들이 올라간 팀들이 있는데 이 올라간 팀들도 사실 한 번씩은 다 이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지 그거? 언더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전승팀이 없어요, 이번 조별리그에서는. 지금 월드컵에서 전승팀이 없는 경우는 21세기 들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팀들이 유독 약했던, 유럽 팀들뿐만 아니라 남미 팀들도 그래요. 유독 약했던 그런 월드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반면 아시아는 무려 역대 최다 진출 16강 3팀이나 진출했는데요. 호주, 일본, 대한민국 진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진출한 팀들이 카타르 월드컵이어서 서아시아 팀이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동아시아 팀이 전부 16강을 가게 되는 아주 재밌는 그런 게 이제 되었고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5팀 중에 2팀이나 올라왔어요. 아프리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모로코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또 16강에 조 1위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는 4팀 중에 2팀 예상했던 팀들이 전부 올라갔는데 이 2팀도 사실 뭐 압도적인 실력, 2팀 다 뭐 결승에서 맞붙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2팀 다 거의 세계 최강이다, 우승 후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르헨티나는 사우디한테 졌고 브라질은 마지막 경기에서 조 1위랑 했는데 카메룬한테 졌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2팀도 명백하게 약점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2팀 다 예상 외로 2팀 다 쉽게 전승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나머지 2팀은 전부 탈락하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같은 경우는 미국만이 진출하게 됐고 나머지 팀들이 탈락했습니다. 북중미 같은 경우도 예상외로 좀 이번 월드컵 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미국만이 진출했고요. 그래서 명단 이제 뭐냐 대진표가 나왔는데 네덜란드,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프랑스, 폴란드, 잉글랜드, 세네갈, 일본, 크로아티아, 브라질, 대한민국, 모로코,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이렇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브라질이랑 화요일날 새벽 4시에 경기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죠. 자, 하나하나씩 보면은 일단 네덜란드랑 미국 경기부터 16강 첫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일단 3대1로 네덜란드가 이겼습니다. 돔프리스 선수의 한 골 1도움, 한 골 2도움 모든 3골에 전부 관여하게 되었고 미국이 계속 크로스 상황에서 그 네덜란드 공격진을 놓치는 모습, 그런 장면에서 계속 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뼈아팠던 것 같고 미국은 물론 라이트 선수가 이제 또 행운의 또 동점골 이제 그 골을 만들긴 했지만 따랑이 역부족이었고요. 너무 늦게 만들었죠, 사실. 76분.
아니 늦게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네,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3대1로 끝났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북중미 카리브해 팀은 안 그래도 한 팀밖에 못 올라갔는데 그 한 팀도 16강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면은 아시아 팀이 먼저 다 탈락하게 되는데 이번 월드컵은 특이하게 북중미 팀이 먼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랑 호주 경기인데요. 2대1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네, 일단 메시 선수의 네, 월드컵 세 번째 골로 네, 득점 공동 1등으로 메시 선수가 올라서게 됐고요. 또 메시 선수가 뭐 전반 이제 추가 시간인가? 아, 추가 시간이 아니다. 전반 거의 막판에 그 땅볼로 잘 깔아차는 슈팅이 또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역시는 메시는 메시다. 네, 발이 되게 좋구나 슈팅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어서 알바레스의 골키퍼를 잘 제치고 골까지 살짝 넣으면서 2대0까지 벌어졌지만 호주가 그 이후로 때린 슈팅이 아르헨티나 수비수 굴절돼가지고 행운의 이제 추격하는 골이 되었어요. 하지만 호주가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2대1로 아르헨티나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안타깝게 탈락했는데 경기 내용을 봐도 생각보다 호주가 역시 피지컬 팀이다.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팀인데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5대0으로 깨지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예상외로 호주가 잘 싸웠어요. 아르헨티나 상대로.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좀 위험할 뻔했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모로 호주는 또 오랜만에 또 16강에 올랐기 때문에 네. 처음으로 8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상당히 많이 아쉬울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팀들도 네,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16강전 같은 경우는 몇 경기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네, 경기가 끝났네요. 네, 프랑스 대 폴란드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경기는 3대1로 프랑스가 폴란드를 이기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 정말 예상 외였습니다. 네. 폴란드가 프랑스를 밀어붙이는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설마 레비가 8강을 가나라고 생각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네, 전반전 초중반 정도 그 정도에서 한 반짝 활약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로부터 프랑스한테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는 좀 많이 밀렸어요. 전반 막판에는. 그러다가 프랑스가 계속 두들기다가 프랑스가 정말 골을 더 넣을 수 있는데 못 넣었거든요. 그러다가 전반 막판에 결국 지루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갔고요. 후반전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음바페 선수의 월드컵 4호 골, 5호 골이 또 연속으로 터지면서 진짜 전반전에도 사실 골이 없었지 음바페 선수는 진짜 프랑스 대표팀의 차이를 만드는 월드 클래스가 아닐까. 오늘 경기에서 여감없이 보여줬고요. 왜 저번 월드컵 때 혜성같이 등장했잖아요. 이번에는 뭐 혜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거의 행성급? 거의 행성급 항성이라고 해야 되나? 별급? 항성급. 네. 그 정도로 프랑스의 차이를 만드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뭐 폴란드 한 골을 넣었는데 이 한 골은 사실 프랑스의 핸드볼 때문에 PK를 얻어서 한 번 다시 차긴 했지만 네, 넣었거든요. 물론 레비가 이제 워낙 잘했죠. 네, 상대 골키퍼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골을 잘 넣긴 했지만 네, 너무 늦게 나왔죠. 따라하긴 역부족이었고요. 네, 경기는 사실 거의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해도 네,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 대 세네갈 경기인데요. 경기는 3대0으로 잉글랜드가 이겼습니다. 경기는 뭐 확실히 잉글랜드가 잘한다. 네, 제가 이제 뭐 한번 이제 토너먼트 표 보고 제가 누가 결승전에 올라갈지 예측한 적이 있는데 그 한 팀이 대한민국 대표팀한테 좀 죄송하지만 결승전에 올라갈 팀이 브라질, 또 한 팀이 잉글랜드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제 친구는 왜 잉글랜드를 골랐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잉글랜드 네, 이번 월드컵 때 진짜 한번 크게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브라질, 잉글랜드가 결승전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잉글랜드가 일단 8강전까지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8강전 대진 두 개가 나왔죠.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프랑스 대 잉글랜드. 여기까지는 일단 8강전 대진이 나왔고요. 자, 오늘 경기입니다. 네. 오늘 경기라고 했나? 내일 새벽 경기입니다. 현지로는 오늘이죠. 현지로는 카타르 현지로는 일본 대 크로아티아. 네, 우리나라는 브라질이랑 이렇게 경기를 할 예정이고요. 대표팀 선수 여러분들이 꼭 8강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이후로 8강에 오른 건데 꼭 이겨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일본이 또 크로아티아를 이겨가지고 8강전에 일본하고 한국이 한일전 경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좀 마음이 듭니다. 같은 대륙의 국가끼리는 경기한 적이 아시아 팀들은 없거든요. 뭐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호주가 뭐 오세아니아 축구 연맹에 있을 때 옛날이죠. 2006년인가? 그때 일본이 호주랑 조별리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없어요. 현재는 아시아지만 그때는 오세아니아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대륙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토너먼트에서 일본이 꼭 한국이랑 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단두제 매치죠. 두 팀 중 한 팀은 그렇게 만약 만나게 되면 한 팀은 무조건 4강을 가게 된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면은 만약 그렇게 대결이 성사가 되고 지면은 너무 뭔가 8강까지 올라간 것도 잘했지만 뭔가 기분이 나쁜 네, 그런 경기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벌써 행복회로 막 돌리기엔 너무 빠르고요. 예, 우리는 일단 앞에 있는 브라질 경기부터 확실히 브라질 선수들이 개인기라든지 기술이 좋아요. 골을 넣을 타이밍이 아닌데 골을 넣어요. 되게 아웃프런트로 잘 차는데 뭐 카제미루 같은 경우도 아웃프런트로 되게 잘 쳐가지고 골을 넣었잖아요. 뭔가 네 골은 안 들어가는데 되게 화려한 축구를 한다.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삼바 축구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결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본과 크로아티아가 이제 절묘하게 일어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일찍 잤거든요. 왜냐면은 브라질하고 대한민국 경기를 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그것도 보통 흔하진 않죠. 네. 그렇지만 월드컵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본 거고요. 그때 보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때에서 광화문 관전까지 나가셔가지고 경기를 봤다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 정도는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다음날에 다행히 오전에는 일이 없었는데 오후에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자체가 그리고 너무 졸립더라고요. 이렇게 잠을 쭉 자는 것보다는 중간에 깼다가 또 자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피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또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경기를 보셨을 테고요. 자, 냉정하게 경기를 평가해 보자면은 일단 앞선 경기 일본과 크로아티아 경기는 정규 시간 내에서 연장전까지 1대1 무승부 그리고 이번 대회 처음으로 승부차기에 들어섰는데요. 승부차기에서 1대3으로 크로아티아 이기면서 8강전에 크로아티아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또다시 역전 패배. 물론 저번 러시아 월드컵 때는 이제 연장전까지 포함해서 정규 시간 내에 역전패가 나온 거고 지금은 승부차기에서 역전패가 나온 거죠. 그치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저번 일본이 벨기에랑 붙었죠. 그때도 벨기에 경기에서 전반에 두 골을 넣으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후반전에 급격하게 체력이 이렇게 딸리면서 급격하게 기동력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세 골을 먹히면서
네, 아주 슬픈 네, 패배를 맞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일본이 이번 경기에서 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반전에는 확실히 좀 예상 외였어요. 사실 16강 팀 중에서 다른 팀들은 어느 정도 이 팀이 8강에 올라갈 것 같다. 이변이 일어나면 이 팀이 올라갈 것 같다. 약팀과 강팀이 좀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게 있었다면은 일본하고 크로아티아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일본이 뭐 조 1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상대가 솔직히 크로아티아도 얕보면 안 되는 게 저번 대회에서 뭐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얕보면 안 되는 팀이고요. 또 크로아티아가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성적이 저번 대회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팀 대열에 속할 만한 팀이기 때문에 한 B급 정도 팀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A급보다는 B급에 가까운 팀인데 그래서 어정쩡하게 강팀인 크로아티아 상대로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정배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경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반전에는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압도했습니다. 네, 특히나 기동력으로 일본의 특유의 기동력. 이 기동력이 조별리그부터 어, 상대를 좀 그 뭐라고 하지? 압박했거든요. 이 기동력이. 자, 문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동력으로 전반 막판에 일본이 선제골을 만들긴 했는데 후반 들어서 이 기동력이 무너졌어요. 전반전까지 좋았던 기동력이 체력이 이제 빠지면서 네,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페리치 선수의 동점골이 네, 결국 나오게 된 거고 네, 사실 동점골도 되게 먼 거리에서 넣었죠. 아주 먼 거리에서 헤딩으로 네,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게 넣었습니다. 아쉽게 먹혔어요. 페리시 선수가 사실 일본이 못했다기보다는 좀 페리시치가 너무 잘했다 헤딩을. 네, 그렇게 봐야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근데 크로아티아도 사실 아쉬운 점이 있는 게 후반전에 일본이 무너졌잖아요. 급격하게 체력이 딸리면서 사실 이 골 이후로부터 일본이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내줬어요. 크로아티아한테 체력적으로 밀리면서. 근데 다행히 실점이 없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게 되었는데도 연장전 내에서도 일본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후반전 연장전 포함해서 크로아티아 상대로 버텨야 된다. 승부차기까지 버텨야 된다. 우리가 정규 시간 내에서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후반부터는 그냥 일본이 전술을 롱볼로 가져왔어요. 이제 미드필더에서 기동력이 딸리다 보니까 롱볼로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공격이 날카로웠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썩 날카롭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크로아티아 수비진이 발이 느리기 때문에 그 수비진을 일본 선수들이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찬스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일본도 크로아티아의 공격진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경기 내용 자체는 약간 서로 약간 창인 것 같은 느낌. 보통 한 팀이 창이면 한 팀이 방패 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창입니다. 서로를 찌르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결국 승부차기에서 가장 일본이 아쉬웠던 점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또 지쳤고 네, 또 좀 긴장해서 그런지 땅볼로 찼어요. 땅볼로 찼는데 강하게 구속으로 낮게 깔아서 차야 되는데 땅볼로 찼을 때는 그게 아니라 너무 골키퍼 정면으로 약하게 차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많이 막혔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전반전, 후반전 경기를 풀로 본 적은 없고 새벽 한 2시 반 정도인가? 네, 일어났더니 일본하고 크로아티아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1시 반인 줄 알았어요. 이미 경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뭐 승부처리까지 하고 있는 거 뭐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겨가지고 올라간 거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크로아티아 골키퍼도 잘 막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쉽게 일본은 또다시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됐고요. 자, 이어서 브라질하고 대한민국 경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앞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좀
뭐지 막중이었어요. 좀 뭐라고 하지 그 아시아에 유일하게 남은 16강 팀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상대가 브라질이잖아요. 이미 우리나라가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여기서 만약 브라질을 이기면은 또는 무승부가 나오고 승부차기에서 이기던지 정말 그건 기적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줬어요. 사실 72시간 만에 또 포르투갈 경기 이후로 또 브라질이랑 강팀을 연속으로 또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축구팀을 데려와도 포르투갈 만나고 72시간 이후에 브라질을 또 만나는데 정상적인 컨디션일 수가 없죠. 이건 당연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팀이어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대표팀을 가져와 놔도 72시간 만에 경기를 치른다 자체가 힘들어요,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열심히 뛰어줬고 냉정하게 전반전 경기를 보면은 뭐 72시간 뭐 이런 거 경기 외적인 요인 다 집어치우고 팀 대 팀으로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그냥 경기 내용만 보면은 전반전은 정말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은 공격은 괜찮았는데 공격은 우리 선수들이 골을 먹힌 이후에도 나름대로 침착하게 뒤에서 볼을 돌리면서 기회를 엿봤고 전반 초반까지는 그렇게 뭐 이렇다 할 찬스가 안 나왔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수비 상황에서 좀 브라질 선수들이 너무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브라질 선수들이 물론 1대1 개인기량 좋고 확실히 차이를 만드는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뭐 차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라질은 그런 선수들이 11명이거든요. 11명도 아니죠. 그 후보 선수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20명이 넘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건 맞아요. 이기면 자이언트 킬링인 거고. 그만큼 힘든 싸움이었고 브라질이 뭐 마지막 카메룬 경기에서 지긴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라인업을 보니까 로테이션이 아니라 진짜 작정하고 딱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라인업이 이렇게 됐는데 김승규 골키퍼, 뽀백에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그리고 황희찬,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손흥민, 조규성 이렇게 선발 라인업 나왔는데요. 일단 라인업 자체는 우리나라의 베스트 라인업대로 나왔어요. 지금 쓸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대로 그래도 베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최선의 라인업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라인업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이 라인업 자체는 썩 좋은 라인업 아니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라인업 자체가 우리나라 베스트 라인업이다라는 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업이 지금 벤투 감독님 전술에서 최선의 라인업이다.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월드컵이 아닐 때 제가 앞에 단서 조건이 붙는다고 했죠. 우리는 포르투갈 경기 끝나고 72시간 이후로 또 브라질전을 치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포르투갈 경기에서 나왔던 선수들을 그대로 또 브라질전에 그대로 선발로 투입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벤투 감독님 생각 특성으로는 벤투 감독님이 사실 로테이션을 잘 안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밀리더라도 선발로 투입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까지 많았고 그걸 하면은 사실 이게 맞긴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저 로테이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후보 선수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선발하고 당연히 후보 선수랑 벤투 감독님 생각으로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전 선수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후반 교체로라도 또는 정 안 풀린다면 전반전에도 과감하게 교체를 쓰는 것도 방법이죠. 그런 걸 통해서 물론 벤투 감독님 특성상으로는 이제 부상당한 선수도 후반전에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전에 섣불리 카드를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신중한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전반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선수들이 전반 초반에 좀
좀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지친 모습도 보였어요. 전반전 얼마 안 됐는데 선수들이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수비를 커버하러 내려와야 되는데 커버를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냐면은 지친 거예요, 선수들이. 집중력도 많이 무너졌고, 네. 그런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전반전에. 그래서 좀 선수들을 지적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열심히 뛴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72시간 만에 또 경기를 또 치르고 있고 이미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다 알고 있고 상대가 또 평범한 팀도 아니고 피파 랭킹 1위 팀인 브라질이고 이 브라질이 조별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걸 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해가 가거든요. 왜 이런 건지 이해가 가는데 아쉬운 거죠. 제 마음은. 전반전에 선수들이 뛰고 싶은데 자기 몸대로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쉬워요, 진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아쉽네요, 정말.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후반전에서야 이제 급하게 교체 투입됐는데 홍철, 손준호, 백승호, 이강인, 황의조 선수가 교체 투입됐는데요. 일단 이번 대회 첫 출전인 선수들이 좀 보이죠. 홍철 선수라든지 백승호 이런 선수들은 일단 첫 출전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강인 선수를 전반전에 투입시켜야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짜. 후반전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은 브라질 선수를 데리고 또 혼자 돌파하는 장면, 공간을 계속 이제 이강인 선수가 브라질 선수 2명 이상을 데리고 공간을 다른 선수한테 내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내준다는 표현보다 만들어준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차라리 전반전에 선발로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일단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이제 백승호 선수의 골이죠. 이 골이 벤투의 100번째 골이라는데요. 본인의 또 월드컵 첫 골이죠. 백승호 선수가. 당연히 이번 대회가 이제 월드컵 첫 출전이기 때문에 첫 골이겠죠. 상당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지긴 했지만 4대1로 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골이라 생각이 들고요. 백승호 선수가 일단 그 세컨볼을 네, 침착하게 백승호 선수가 사실 저 위치에서 골 넣은 장면을 보면은 그 위치에서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골 자체는 뭐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백승호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에서 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 알리송 골키퍼를 결국 뚫어냈습니다. 정말 알리송 선수가 골키퍼가 되게 얄밉게 담아갔는데 딱 하나 못 막은 게 백승호 선수의 그 슈팅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뻤습니다. 알리송 뚫어낼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웨베르통 선수가 들어갔거든요. 알리송이랑 교체하면서 골키퍼끼리 교체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나왔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뭐 골키퍼끼리는 상대한테 불쾌감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안 바꾸거든요, 골키퍼는. 그리고 뭐 체력적으로나 뭐 부담되는 포지션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웨베르통 선수한테 경기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교체한 건가? 굳이 카메룬 경기 때도 보셨는데 굳이 그럴 의무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 한마디로 말하는 그 네이마르 선수도 네, PK로 되게 침착하게 정말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한 게 맞나 할 정도로 되게 침착하게 김진우 골키퍼가 움직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잘 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전문가들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세 번째 골 장면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수비진이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이상으로 브라질이 티키타카가 엄청나다. 내 눈이 따라가는 속도보다 브라질 선수들이 침투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브라질이 잘한 거예요. 네. 경기를 보면서 브라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축구가 좀 더 강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 내내 공을 보고 압박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선수들이 공을 잡고 있으면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개인 돌파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 돌파를 하지 못하게 우리 선수들이 두세 명이 붙어서 당연하죠. 그거는 두세 명씩 붙어가지고 한 명의 압박을 하면서 개인 돌파를 못하게 막아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맞는데 이게 브라질 선수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명씩 동시에 달려오는데 한 선수한테 공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만 이제 다 붙고 다른 선수한테 안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브라질 선수들이 또 영리한 게 이렇게 선수들이 두세 명이 붙는다 하더라도 개인 돌파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다른 선수들이 패스를 하면서 공간이 뚫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 내내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공을 보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압박을 해야 한다. 예,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디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사실 브라질이 계속 공격적으로 경기를 나섰고 뭐 사실 흠잡으려고 해도 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경기력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쌓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경기 끝나고 벤투 감독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4년 4개월 동안 벤투 감독님의 여정은 여기서 브라질전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또 아시안컵도 있고 또 다시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제 북중미 월드컵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지금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씩 네, 새로운 감독님도 선임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월드컵 끝나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브라질 선수들 네, 8강 진출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직 16강 경기가 전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경기 리뷰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정기 시간 내에서는 0대0 무승부로 끝났고 승부차기에서 모로코가 3대0으로 이기면서 모로코가 사상 처음으로 16강이 된다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스페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2조인가? 스페인이 2조였나? 맞죠? 2조. 스페인 2조. 맞죠? 2조에 있는 모든 팀들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쫄지에 2조에 있는 팀들이 그래도 이게 상당히 8강 진출 확률 높게 봤던 이유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또 독일이라는 엄청 대형 팀이 있어가지고 두 팀이 16강에 올라가고 8강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독일은 뭐 조별리그에서 네, 2대회 연속 탈락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네, 2조 경기 모든 팀이 떨어지게 됐고요. 그냥 경기 내용을 보면은 모로코의 공격도 매서웠습니다. 네, 스페인의 공격도 많이 매서웠고요. 정규 시간 내에서는 두 팀 다 한 끗 차이로 골이 나오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승부차기죠. 이 승부차기에서 또 모로코 골키퍼가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네. 그 스페인의 그 세 번의 페널티킥을 전부 막아내면서 팀의 완승에 승부차기 승리에 네, 기여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모로코가 유일하게 이제 남미 유럽이 아무래도 축구에선 좀 주류 국가로 평가받는데 이 주류 국가 이외에 유일하게 비주류 국가 모로코가 남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서 열린 포르투갈하고 스위스의 경기는 6대1로 포르투갈이 완승을 거둡니다. 경기 내용은 뭐 그냥 뭐 간단합니다. 네,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가지고 거의 유린했다라고 할 만큼 포르투갈이 우리나라한테 진 화를 스위스한테 푸는 그런 격이 됐고요. 포르투갈은 이 승리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사실 스위스가 한 골만 더 넣으면은 조별리그에서 한 골만 더 넣었으면은
상대가 스위스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팀으로 바뀔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스위스가 조 1위라기 때문에 2위 팀인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었고, 반대로 브라질이랑 포르투갈의 멸망전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거긴 안 나왔어요. 일단 스위스가 한 골 안 넣어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고요. 네, 엄하게도 네, 공통점이 있는데 브라질은 네,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1대0으로 졌고 포르투갈은 마지막 경기에서 2대1로 졌죠. 두 팀 다 3차전에 전부 패배했는데 네, 앞선 1, 2차전에 전부 승리한 다음에 패배했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6강 올라와서 또 묘하게 네, 두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 내용도 사실 완벽했어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16강 3차전은 거의 로테이션이었다. 네. 물론 선수들이 대충 뛰었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체력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이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랑 스위스의 공통점도 사실 체력적으로 네, 상당히 많이 딸렸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가거든요. 네, 이렇게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경기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2, 3일 아니라 3, 4일 간격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그 로테이션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로테이션이 이번 대회 승패를 가르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8강전은 네,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 그리고 잉글랜드 대 프랑스, 네, 모로코라고 포르투갈 이렇게 경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4강 결승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일단 네, 남미 팀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부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유럽 팀들도 올라갈 팀들 네, 어느 정도 다 올라갔고요. 유일하게 지금 모로코만 네, 유일하게 역배였죠. 다 정배대로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역배로 네, 모로코만 포르투갈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모로코는 네, 그 상황에 진출할 수 있을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8강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